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막후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례 연합정당 참여에 부정적이었던 정의당이 당내 일각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슬그머니 말을 바꾸면서 참여 가능성을 흘려서 또다시 변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의당의 속사정,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심상정 대표가 이인영 대표 똥물 발언으로 강력히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슬그머니 뭐 보수 지정의 파일을 늘린다면은 생산적인 논의에는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심상정 대표로서는 자신의 말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정의당 내에서도 이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한다는 거는 정의당 자체 브랜드 자체를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다 훼손이 됐잖아요. 그렇죠. 많이 저 1+4 붙어먹은 모임들에서 여당 꼭두각시가 돼버렸잖아요. 조국 특히 문제. 조국 사건에 조국 찬성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는데 이거 자칫하다가 군소 그 연합체 여기 민주당 그 텐트 세우는데 잘못 들어갔다가는 정의당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의당은 한석이 중요하니까 지금대로 하면은 정의당이 뭐 한 9석 정도 차지할 거로 보는데, 그래서 빅텐트 하면은 전체적으로 27석 정도 챙길 수 있대요. 지금 비율대로 하면은. 그 중에서 뭐 한 절반 정도 내놔라.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 잘하면 한 4석, 5석은 더 챙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자칫하면 소탐 대실이 아닐까 싶어요.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됐든 이 민주당이 뒷구멍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비례 빅텐트, 여기에 정의당이 빠져버리면 파스 없는 찐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의당을 어떻게든 끌어안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마쿠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윤서 원내대표라든가 김종대 수석 대변인 이런 사람들은 좀 다양하게 얘기해보는 것 자체가 뭐가 나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죠. 한일 합방 될 때 뭐 이완용 이런 사람들도 일본하고 대화를 상대적으로 충분히 하자고 했죠. 그게 다 나라 망하는 도장 찍은 꼴이 됐죠. 저거는 비례 그 연합할 때 민주당 텐트에 들어가는 거는, 청나라가 중국을 중원을 지배했지만 만주족은 없어졌거든요. 몽고족이 원나라 세웠지만 저 한족에 흡수돼 가지고 몽고는 흔적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죠. 그렇죠. 정의당이 비례 빅텐트 만드는 순간 우리나라의 정의당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사실상 소멸되는 거죠. 민주당의 뭐 유성 정당 지금도 뭐 이중대 삼중대 합니다만은 그마저 명맥이 없어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정의당의 그 장점이라면은 항상 떨어지더라도 줄기차게 그 도전하는 정신, 그렇기 때문에 전국 지역별로 일정 수준 고정표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 표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결국은 비례 빅텐트에 정의당은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 그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할 때 그렇게 쓰레기 같다고 욕을 하고 위헌 소송도 하고 별짓 다 하던 당이 자기네들도 만든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정치를 좀 해본 국회의원이라든가 당 지도부 쪽 일부에서는 사실 지역구에서 당선이라는 게 거의 지금 한두 석 정도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비례로 의석을 확보해갖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지. 어디서 목소리를 내겠느냐. 국회의원이 없으면 못 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리를. 그게 현실은 정치는 현실 아니냐. 그렇죠. 뭐 정의당 지역구에 잘하자 한두 명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심상정도 지금 간당간당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고향 일산 그쪽이 여론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네. 거기 뭐 신도시 개발한다 해갖고 김현미 그냥 거기서 물이 완전히 뭐 흐려졌다든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뭐 반발이 많으니까. 뭐 창원 쪽하고 뭐 몇 명 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뭐 빅텐트에 들어가서라도 공중전화 낙전 수입이라도 챙기자. 네, 맞아요. 공중전화 낙전 수입이라도 챙기자. 옛날에 저 KT 전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제일 큰 수입원이 낙전 수입이었거든요. 그래도 점잖은 양반 체면에 그 길거리에 있는 동전 주스면 안 되죠. 그럼 사실은 정의당은 어떻게 됐든 뭐 여러 과정들을 거쳤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정체성이 분명하고 뭐 노동자, 뭐 이런 서민들 그런 것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각인이 됐어요. 그렇죠. 특히 젊은 층들이 그 고정 그럼요. 팬이 있습니다. 누구 조국 딸인가 문재인 딸인가가 어디 정의당인가 그 무슨 문재인 딸. 지금 그 해외 유학가 있죠. 그게 뭐 정의당인가 어디 당원 아닙니까? 뭐 탈퇴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정의당원이었죠. 그러니까 진중권 같은 사람도 그거 참 좋다고 갔는데 조국 때문에 조국 사건을 보면서 완전히 이런 위선 정당이라 하고 지금 탈당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진보가 겉으로는 정의, 공동선, 공정 뭘 주장하지만 이해관계에서는 철저히 자기 거를 챙기는 모습. 이 조국에 의해서 계속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비례 빅텐트 여기에 정의당까지 그 민주당 그 꼬봉으로 꼭두각시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진보의 그 어두운 얼굴 그게 다 드러난다고 이렇게 봐야 돼서 저는 총선 때 국민들이 다시 심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정미 전 대표 이분은 비례면서 건지려다가 당이 정체성을 잃고 지역구 다 빼앗긴다. 그래서 위성정당 이거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정의당이라는 게 뭐 누가 그 지도부라든가 이게 카리스마가 있어갖고 나를 따라 우리가 결정하면 다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밑에서부터의 그러한 의견이 아주 강하게 올라오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국 사태 4+1 그런 것을 거치면서 정의당의 당원들이 많이 탈퇴도 하고 반발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또 꼼수 정당까지 합류를 해버리면은 아마 반란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원들이. 소탐 대실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비례 빅텐트에 들어간다면 당 이름을 바꿔야죠. 정의당 대신에 실리당으로. 그러네요. 아니면 소탐당, 소탐 대실 있잖아요. 소탐당. 소탐당으로. 저기 아프리카인가요?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 중에 그 조만한 구멍에다가 이 맛있는 걸 넣은데 원숭이 좋아하는 거를. 그러면 원숭이가 그걸 먹으려고 손을 집는다는데요. 손을 구멍을 통해서 손을 넣어서 집는데요. 근데 사냥꾼이 오면 손을 피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잡은 게 아까워서 사냥꾼이 와도 도망가질 않는데요. 그래서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자칫 그 원숭이 꼴이 되기 쉽죠. 12지 중에서도 원숭이띠가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명확하고 머리 좋게 한데 작은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12지상에 사주 볼 때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자칫 저 원숭이 꼴이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삼모사도 아마 원숭이 갖고 한 거죠? 그렇죠. 원숭이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 때 4개 준 거를 그걸 바꾼다고 했더니 화를 냈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합의가 되더라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 싸움 아니겠습니까? 지분을 얼마를 차지하느냐. 또 어떤 사람을 후보로 낼 것이냐. 이런 건데 지금 당만 하더라도 정의당, 민생당, 녹색당, 또 민중당, 자유당, 그리고 민생당, 청년당. 그러니까 6개입니다. 6개. 지금 뭐 당이라고 생긴 것만 뭐 시민단체는 빼고 시민단체는 그렇게 되면은 과거 4+1이 6+1, 7+1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다 나눠먹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지분 싸움 나오면은 그래서 정의당 내에서도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게 터져 나오면은 완전히 폭망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촉박해요. 박지원 의원도 얘기를 했죠. 늦었다고. 그러니까
1+4 갖고 재미 봐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통과했거든요. 이거에 계속 연연하다가는 이제 그게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어요. 여태까지 했던 게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여당의 레임덕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국민들이, 우리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게 꼼수잖아요. 그럼요. 4.15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느 당을 좋아하는 선거가 아니라 저는 4.15 총선은 어느 당을 먼저 손봐주냐, 네. 어느 당을 먼저 심판하냐, 이거 갖고 저는 승부가 난다고 봐요. 네. 모든 선거가 원래 네. 선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심판으로 심판. 가는 거, 네. 혼내주러 가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국정농단이 더 나쁘냐, 문재인의 저 엉터리가 더 나쁘냐, 이거 갖고 국민들이 저는 판단하는 걸로 보는데요. 네. 그러면은 예, 제대로 된 길을 지금이라도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중도층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기득권 정치인들은 있는 거 갖고 자꾸 꼼수를 부리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해찬 대표는 일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꿀먹은 벙어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정의당도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인데 녹색당, 민중당, 이 녹색당 같은 데는 제일 하승수 변호사가 운영위원장이 니텔에 앞장섰는데 거기도 명분이 없다고 지금 쓱 발을 빼고 있고 민생당, 거기도 김정화 공동대표가 있습니다. 저 바른미래당 그 몫으로 그 대변인을 하던 손학규 전 대표가 그것도 또 지명하고 갔어요. 그 미래 한국당 그런 사기 행위에 또 공범이 돼야 되겠느냐 하면서 다 지금 발을 빼고 있어요. 이게 진짜 발을 빼려는 건지 나중에 지분 싸움, 물밑에서 지금 그런 논의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은 안 드러났지만 거기에 뭔가 지분을 더 차지하기 위한 뭐 제스처인지 브라핑이라고 합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요 정당들은 다 지금 한 발을 지금 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그게 내 지분 더 내놔라. 그러니까 내 지분 더 내놔라. 정치인들은 하도 그렇죠. 이 배심을 딱 숙이고 그렇죠. 속이니까. 도장 찍을 때 찍더라도 도장 찍기 10분 전까지는 안 한다고 버티는 거죠. 예, 그래서 민주당의 속된 말로 똥줄이 바짝 타게. 예? 민주당은 잘못하면 이게 폭망하겠거든요. 예, 이거 선거법 갖고 꼼수로 통과했는데 이 선거법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예. 예, 그 미래통합당은 그래도 잘하면은 미래한국당이라는 걸 통해서 뭐 16석, 18석까지 확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칫 확보가 만약에 안 된다면은 과반수도 못 미치고 큰 타격이 입으면은 그 민주당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잘못하면 탄핵까지도 문재인 당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럼 국회의장도 뺏기고 다 뺏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26, 7석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띄어지고 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48명을 예비 후보들을 1차로 압축해갖고 지금 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와서도 많이 차지해봐야 한 7, 8석 아니면 6, 7석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있어도 한 6, 7석은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명분도 실리도 다 잃는 꼴이 될 가능성이 크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민주당이 상대하는 당들이 쪼무랭이 당들은 악만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내 꺼내나 하고 소리치면은 속된 말로 양아치들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거기는 무조건 내놓으라고 악다구니를 쓸 건데 그거 어떡할 겁니까? 상갓집에 온 양아치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돈 줘야 보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총선이 끝난 뒤도 뭔가 계속 당근을 줘야 해요. 그렇죠. 4+1을 그렇죠. 약점 잡혔으니까. 이제 6+1로 가든 7+1로 가든 그렇죠. 어쨌든 26, 7석은 우리 거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절대 일당은 안 뺏긴다. 그런 생각이죠. 근데 대신 이제 미래한국당의 의석수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비례. 그러니까 그렇죠. 일당은 우리가 일단 차지하고 보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매번 협조 구할 때마다 메타기가 올라가겠죠. 메타기가. 내 입으로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맨날 내놔야 되니까 그것도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선 하면은 정의당 같은 데는 반드시 후보 냅니다. 그렇죠. 내죠. 여러 당에서 내요. 내지 않으면은 그건 당이 아니죠. 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국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절대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이 점을 우리 국민들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